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네, 한 주의 긴장을 좀 풀고 우리 토요일에는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많이 가지 마시고요. 아직 네, 시국이 불안정합니다. 네, 저도 집에 콕 박힐 예정입니다. 우리 슬기로운 초등생활 같은 제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사이트가 더 있어요. 잠깐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상 말고 오디오만으로 들을 수 있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정보들을 올려놓고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인증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책 읽기 인증, 글쓰기 인증 열심히 하고 계시는 슬기로운 초등생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집필하고 있는 원고들, 집필했던 원고들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네이버 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저 개인적인 사이트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요. SNS 중에 그거 하나 합니다.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활동을. 그래서 네, 시간 나실 때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도움되는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 다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초등 친구들 이번에 온라인 계약으로 컴퓨터랑 많이 친해졌을 거예요. 그쵸? 컴퓨터를 아예 안 하던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아이가 혼자 다 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계속 도와주고 주변에 어른이 도와줘야 했지만 아이가 예전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네, 그러면서 컴퓨터랑 친해졌을 때 한번 해보면 좋은 유용한 사이트들을 쫙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것 때문에 컴퓨터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수업 마치면 무조건 유튜브를 보려고 해요. 혹은 컴퓨터를 자기 마음대로 만지려고 해서 제가 통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를 이제 컴퓨터랑 친해진 아이를 갑작스럽게 멀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친해진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쪽으로 네, 가게 해주세요. 실은 컴퓨터 역시도 초등학교에서는 일부러 시간 내서 가르쳐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고 컴퓨터에 노출이 아예 없었던 친구들은 1, 2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켜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걸로 1학년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초등 친구들 켜고 끄는 거, 뭐 웬만한 곳에 검색하고 로그인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네, 컴퓨터 사용 능력, 활용 실력을 늘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코딩입니다. 네, 우리 코딩 사이트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요. 이것들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면 또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사이트들은요, 사이트 주소를 링크해서 다 링크 달아서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다가 게시글로 올려둘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셔서 네, 클릭만 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클릭했는데 애기한테 먹혔어요. 괜찮았어. 재미있어 하고, 네,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즐겨찾기, 네,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시도는 꼭 해보세요. 코딩 사이트는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사이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엔트리와 스크래치,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새로운 업체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그것까지 세 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단계부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게임 같은 거, 네, 그런 거 좀 조작하는 거, 특히 남자친구들은요,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됐다, 안 됐다, 승부가 결정나는 것에 굉장히 반응을 하거든요. 남자친구들이 뭔가 계속 게임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면 코딩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라고 해주세요. 네, 두 번째는 영어 관련인데요. 이왕 컴퓨터를 켠 김에 영어 영상 하나 보고 나오면 좋습니다. 컴퓨터 켰는데, 그리고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영어 따로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러면은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 보기로 했던 영상 하나 보고 나오도록 하시면 돼요. 영어 영상은요, 하루에 10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여유가 많다, 더 볼수록 당연히 좋죠.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은 10분에서 시작한다. 네, 저희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남아돌 때는 1시간 이상씩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요즘에는 10분, 20분 정도로 다만 매일 꾸준히 매일매일 본다라고 하고요. 저학년들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낸 그런 저학년용 영상들 링크해 둘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순한 맛으로 순한 맛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랑 제가 매일 같이 보고 있는 테드 강의, 영어로 된 강의, 그리고 CNN 10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날마다 그날의 뉴스, 전 세계의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들 역시 네, 그냥 매일 들어가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가 보면 좋은 사이트들을 안내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좀 걱정되는 건요. 좋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여기를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영어 영상 말고는 매일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코딩하고 화요일에는 또 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다른 사이트, 수요일에는 어디, 목요일에는 어디 이렇게 요일을 정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 사이트는요, 우리 사회 수업, 아이들이 3학년 때 사회에 들어가면요, 조금 이제 힘들어 합니다. 그럴 때 특히 고학년일수록 이 사이트 활용을 잘하기가 쉬운데요, 통계청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통계청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요, 네, 안에 이제 거기 보면 통계로 된 웹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만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코너도 있고요. 실제로 뭐 초등학교 몇 학년이 이제 뭐 매일 뭐 하는 시간 이런 거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 수업, 사회문화, 사회 중에서도 사회문화 영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뭐 우리나라의 뭐 가정마다 아이가 몇 명인가 뭐 이런 통계들도 나와 있고요. 우리 어른이 보기에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통계를 활용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거 쓰면 안 되죠. 객관적인 정보 자료들을 수집할 때 통계청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통계청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 검색하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도 와서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럼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아이들 이건 통계청은요. 정보를 검색할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해보시고요.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나중에는 아이가 궁금한 걸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 칼럼 쓴 거 기사 있잖아요. 기사를 인쇄해서 옆에 그것과 관련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글쓰기 안내 드릴 때 이제 저는 일반 미디어 기사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저학년 친구들 그리고 아직 이런 게 처음인 친구들은요. 어린이 신문 사이트를 활용을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인터넷 신문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경제신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아이 수준에 맞다. 그리고 가장 아이가 보기에 편하다. 우리 아이 취향대로 이렇게 좀 기사가 배치되어 있다 싶은 거 하나 정도를 또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요. 아이가 뭔가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나 좀 더 할래 컴퓨터 더 할래 할 때 그러면 거기 들어가 봐. 예를 들면 어린이 동화 이런 거거든요. 어린이 동화 들어가 봐 라고 하면요. 거기서 이제 아이가 어른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클릭했을 때 정말 어린이한테 유용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뭘 클릭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볼까봐 막 이렇게 좀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네, 아이가 쓰는 컴퓨터가 있다면 어린이 신문이 첫 화면으로 딱 뜰 수 있도록 그 첫 화면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요. 컴퓨터에 앉은 김에 컴퓨터 실력을 좀 늘리면 좋은 거 제가 초등학교에서 많이 지켜본 바로는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틈나는 대로 시켰던 거는 첫 번째, 물론 타자 연습입니다. 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가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살벌한 곳이다. 초등 때부터 이렇게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냥 게임처럼, 놀이처럼 또 경쟁을 즐기기도 하거든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반 애들 데리고 컴퓨터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초반 한 5분, 10분 정도는 타자 연습을 해요. 체육 시간에 나가면 초반에 5분, 10분을 줄넘기를 하고요. 음악 시간 시작되면요. 초반에 5분, 10분은 리코더 개별 연습을 해요. 그것처럼 컴퓨터 시간에 가면 타자 연습을 하는데요. 1학년 때부터 타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했던 친구들, 그리고 네,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타자를 굉장히 빨리 치고요.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외운 거를 미리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3학년, 4학년, 막 6학년이 돼서도 외우지 못하고 독수리로 계속 치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독수리로 치는 친구들이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거, 자판 외워서 치는 거,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치는 연습하게 해주시고요.
영타도 시간 나면 하면 좋습니다. 우리 저 영어 글쓰기는 4, 5학년 정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말은 알파벳을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영어로 된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시기에 맞추어서는 영타도 들어가면 좋아요.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재미있게 게임식으로 어떤 뭐 미션처럼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타자 연습해 라고 그냥 아이한테 말하면 타자 연습을 10분, 20분 자기가 앉아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림판 쓰는 법 아이들 알려주면 좋은데요. 신기한 게 저도 그림판을 그렇게 막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쓸 줄만 아는 사람인데요. 쓰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엄마가 모르셔요? 그러면 유튜브 보면 그림판 사용법 이렇게만 치셔도요. 그림판을 활용하는 방법 굉장히 영상으로 잘 나와 있고, 이걸 엄마가 보고 아이한테 알려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랑 아이가 같이 앉아서 그 사용법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세요. 보면 애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특히 이 컴퓨터에 관해서는요. 똑같이 봤는데도 애들이 활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림판 보는 거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아이한테 그림판 프로그램을 틀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가 알아서 막 그렸다 지웠다 색깔 바꿨다가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점점 노출만 시켜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일은 타자 연습, 목요일은 그림판, 금요일은 어린이 신문 보는 날,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뭔가 재미있게 할 만한 것들, 유용한 것들을 요일을 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림판도 좋은 거지만 잘하면 좋지만 맨날 그렇게 붙들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판 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요. 그림판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그림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훨씬 자신감이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타자 연습하고 그림판하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 올라간 고학년 친구들이 하면 좋은 거 파워포인트입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모둠 안에서 조 안에서 약간 그 권력관계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은요, 조별 숙제를 할 때 내가 힘든 건 안 맡고 내가 파워포인트 해올게, 내가 이거 작업해올게 라고 하면서 뭔가 약간 선점할 수 있는 뭔가 있더라고요. 일종의 무기인 거죠. 우리 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엑셀 잘하고 PPT 잘 만드시는 분들이 무기처럼 여기잖아요. 네, 우리 6학년 정도면 PPT가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몇몇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조별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거 미리 한 번 정도 경험해 보면 좋습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영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파워포인트 사용법 그거만 치셔도요 쫙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거, 사진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귀여운 강아지 사진 이렇게 딱 쳐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면 정말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딱 그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이라고 해서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가 이제 컴퓨터로 글쓰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가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기 원한다 라고 할 때는 한글 프로그램 아시죠? 네, 우리 많이 쓰는 한글 프로그램 열어서 뭐라도 치는 거, 한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동안에 타자 연습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장해 놓은 사진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학교 컴퓨터 시간에 차근차근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아이가 아쉬움이 남고, 우리 컴퓨터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끝나는 거 되게 아쉬워해요. 그러면 그거를 집에 가서 또 해보면 좋은데, 문제는 아이가 엄청 아쉬웠는데 그걸 집에 가서 까먹어요. 이거 집에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요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다시 컴퓨터 시간에 와서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집에 가서 알기만 했으면 집에서도 했을 텐데 그걸 연계가 안 돼가지고 학교에선 늘 아쉽고 집에서는 컴퓨터로 유튜브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연결을 시켜주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정리해서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카페에 오시면요,
제가 올린 정보도 있지만 다른 어머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올려놓으셨어요. 그거 활용하실 만한 것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좀 편하게 키우세요. 네, 괜찮은 카페 하나 알아두면 네, 두고두고 편하실 거예요. 오셔서 확인하시고 네, 오늘부터 하나씩 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시도하시고요. 괜찮았으면 즐겨찾기. 이렇게 해서 아이들 컴퓨터 활용 능력 올려주시고 유튜브만 보는 아이, 네, 이제 더 재밌는 거, 유용한 걸로 아이들 이렇게 유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유튜브 그만 봐! 이게 아니고, 와, 이거 해보자. 통계청 들어가 볼까, 오늘? 네, 이렇게. 아,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이들 중에 해커가 꾸민 친구들 있나요? 저희 아이들은 해커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커가지고요. 막 그냥 빈 컴퓨터에 앉아서 키보드로 막 이렇게 치면서 해커들 특징이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키보드를 빨리 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신기한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아이가 아무거나 쳐도요, 해커들 프로그램명이 막 다다다닥 이렇게 화면에 되게 재미있게 뜨는 게 있거든요. 이거 엄마들도 꼭 해보세요. 그 사이트도 안내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가장 재미있고 가장 게임에 가까울 거예요. 네,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도 되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